오늘 대선 시그널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벌써 사흘째 채널A에 출연하고 계셔서 이따 오후에 또 토론회 하러 오시고요. 예, 거의 그렇습니다. 저희 직원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. 여기 저희 회사 아닌가요? 네. 그러니까요. 2차 경선에 진출을 하셨는데 뭐 의원님은 좀 들어갈 것 같아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뭔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거든요. 혹시 예. 4강 합류하게 됐다라고 결과를 듣고 나서 이건 어떤 걸 좀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? 저는 이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이 누가 이길 수 있는가 예. 이쪽으로 이제 생각을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.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기 탄핵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게 주였다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끝났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대선이고 그러면 대선에서는 누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 예. 그 사람을 뽑자. 음, 그 결과가 반영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본선까지 바라보고 선택한 결과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. 그러다 보니까 2차 경선은 반탄 두 분, 찬탄 두 분의 구도가 좀 형성이 됐습니다. 여기서 또 이강 후보를 정하는 데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? 저는 우선은 반탄 후보는 힘들다고 보는 입장입니다. 왜 그러냐면 본선까지 봤을 때. 예. 네, 그 왜 그러냐면 전체 지금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탄핵을 찬성하는 비율이 60%가 넘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하는 후보가 결국은 대선에 당선될 수밖에 없겠죠. 예. 그래서 탄핵을 반대하는 두 후보는 뭐 최종 결선에 혹시 올라가더라도 이기기가 힘들다.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뭐 오늘부터 1대1 토론이 진행이 되니까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고 아마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최근에 안철수 후보님의 메시지가 점점 강해진다 이런 평가가 좀 있는데요. 4강에서 좀 과반 득표로 그냥 1차에서 끝내버리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후보들이 좀 있더라고요. 예. 안철수 후보님도 좀 자신 있으신가요? 저는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기보다 예. 최대한 많은 득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어제 2차 미디어데이에서 1대1 맞토론 상대를 정하셨잖아요. 예, 근데 저는 한 번도 토론을 안 해본 뭐 한동훈, 홍준표 두 분 중에 고르실 줄 알았는데 김문수 후보를 지명을 하셨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사실 1차 토론은 토론이라고 볼 수가 좀 없었습니다. 왜 네. 그러냐면 4분짜리 두 번 해가지고 무슨 토론이 되겠습니까? 중간에 말을 듣다가 이야기가 두 번 다 끊어졌습니다. 네. 그래서 사실은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두 가지 다 답을 못 들었습니다. 예. 그래서 그 답을 제대로 좀 듣자. 그리고 또 그것 이외에도 탄핵에 대해서 서로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네. 거기에 대한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다. 그리고 또 평소에 제가 그 존경하는 분이니까 그분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 마음속 깊은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. 예. 지난번에 또 사인이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짧았고 제대로 토론을 못한 거여서 그랬습니다. 오늘은 좀 제대로 하시는 거를 볼 수가 있겠군요. 이게 주도하시는 토론이잖아요. 예. 그럼 좀 어떤 각오로 뭐 막 몰아붙일 생각이세요? 아니면 어떤 장면을 저희가 좀 기대하고 봐야 될까요? 물어보기보다 예. 오히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뭐라고 할까요? 몰기보다는 좀 더 깊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. 깊이가 있는 질문. 예. 그래서 뭐 그냥 뭘 했냐 안 했냐 그냥 네. yes no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. 뭐 어떤 뭐 질문을 하고 어떤 용도로 하는지 뭐 그런 것들 관련된 뭐 하다 보면 오히려 제가 비밀을 노출할 것 같은데 예. 예. 이제 비밀이니까 그러면은 네, 더 이상 얘기를 하시지 않는 걸로. 이따 예. 저희가 방송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의원님께서는 어제 글 올리신 것 보면 김문수, 한동훈, 홍준표 3명 후보에게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라고 그렇습니다. 하면서 국민들께 사과하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. 이게 뭐 탄핵을 찬성했든 반대했든 이걸 넘어서 그냥
모두의 책임이다라고 하고 사과하자 이런 취지로 올리신 글인 거죠? 네, 사실 대통령께서 1호 당원이셨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또 이 탄핵의 책임이라는 것이 결국은 당 전체가 있다. 그래서 국민들께 당 전체가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. 그리고 특히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올 사람들은 네. 각 개인이 뭐 당 전체로는 당 대표가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. 네. 그렇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각 후보들이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네. 말씀드렸고요. 예. 저는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출마 선언할 때부터 해서 사과드렸습니다. 예. 근데 후보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사과하는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? 그렇습니다. 예. 한동훈 후보야 지난 뭐 계엄도 앞장서서 좀 반대를 했던 터라 이 사과에 대해서도 한동훈 후보 정도는 긍정적일 텐데 나머지 후보는 잘 모르겠어요.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도 다른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본인이 그 후보로 확정이 되면 진짜 당내 후보로 확정이 되면 그때 좀 검토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예. 예. 왠지 좀 후보 전체가 사과하는 그림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계속 요청을 하실 생각이세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5가지죠. 예.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입장문을 낸 거죠. 네. 5가지 부분. 그리고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하고요.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실시하자 뭐 이런 제안까지 해서 4가지 약속을 더 하셨는데 이게 후보들이 오늘 내일은 이제 1대1 토론으로 각각 좀 흩어져서 하다 보니까 이런 예. 논의를 하려면은 좀 모이셔야 가능할 텐데 맞습니다. 이게 뭐 남은 경선 기간이 그리 길진 않잖아요. 29일 전까지니까 뭔가 좀 구체적인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? 아마 모레 4명이 동시에 토론을 하는 유일한 날입니다. 네, 네. 아마 그날 되면 뭐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2022년에 첫 TV 토론 때 제가 모든 후보들이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이 연금개혁은 반드시 하자 예. 그렇게 약속을 전부 다 이끌어냈습니다. 네. 그런 것처럼 뭐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. 네 분이 같이 모이는 토론에서 조금 더 진전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. 예. 일단 오늘 김문수 후보랑 토론하시니까 김문수 후보한테서라도 말을 좀 끌어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네, 그것도 가능하죠. 예, 알겠습니다.